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시다. 오늘의 문제는 이제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뭐 다 우리가 다루긴 어렵고 첫 번째 이제 즉시강제 문제를 좀 냈거든요. 우리 경찰에서는 즉시강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즉시강제는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크게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통적 수단에 뭐 있습니까? 행정강제하고 행정벌이 있죠. 그럼 행정강제는 과거에요, 장래요? 장래 목적이고 행정벌은 과거에 잘못한 사람 처벌이 목적이다. 그런데 행정강제를 또 나눠가지고 강제집행과 즉시강제가 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거고 즉시강제는 그냥 긴급할 때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근데 강제집행에는 뭐가 있다?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죠. 근데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다? 4개 중에는 직접강제다. 뭐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거 갖고 갑시다. 여기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럼 여러분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건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다? 강제집행이죠. 여러분 즉시강제는 의무 이행과 상관이 없이 긴급할 때 훅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들어가는 건 즉시강제가 아니고 강제집행이야 일단.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재산의 실력 행사에서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건 이거는 강제 집행 중에서 뭐라고요? 즉시강제입니다. 아니, 강제 집행 중에서 즉시강제가 아니고 직접강제입니다. 이건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즉시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즉시강제는 어떤 게 즉시강제입니까? 자, 첫 번째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나. 두 번째가 뭐예요?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바로 들어가는 즉시강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 다 강제집행이고 얘는 직접강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체 재산에 위해지 미칠 우려가 있는 피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러분 보호조치가 바로 일종이다? 즉시강제죠. 그리고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사람을 억류나 피난시키는 것도 즉시강제죠. 다. 이런 게 바로 경직법에 나와 있는 즉시강제 사례들이야. 뭐 경직법에 있는 건 즉시강제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분사기 체류탄 사용, 무기 사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즉시강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영업을 하니까 폐쇄해버립니다. 보세요. 폐쇄명령을 받았으면 폐쇄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잖아. 근데 의무가 있는데 계속 영업하면 의무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강제가 될 수 없어요. 의무이행 안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강제집행 중에서 직접강제야. 직접강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강제집행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거고 즉시강제는 긴급할 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어떤 게 상대방한테는 더 크게 느껴집니까? 즉시강제. 따라서 즉시강제는 더 가벼운 방법이 있으면 즉시강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즉시강제 쓰면 안 돼요. 즉시강제는 더 가벼운 방법이 없을 때 가는 수단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과하면 안 돼.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허용되니까 이걸 보충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이니까 비례 원칙 이런 거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조문이죠.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즉시강제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무원들이 즉시강제를 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집행 책임자가 있겠죠.
그럼 책임자는 그 상대방한테 즉시강제 대상자한테 당연히 자기가 책임자라는 증표를 제시해 줘야 돼.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파견된 집행 책임자는 그가 집행 책임자임을 표시하는 뭘 보여준다? 이걸 보여주고 즉시강제 이유와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즉시강제 하기 전에 알려주겠죠. 자, 근데 문제는 즉시강제 하러 갔어요. 갔는데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요.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고 즉시강제 하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사람의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하기 전에 먼저 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경우라면 즉시강제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외가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즉시강제 이거 많이 봤죠? 즉시강제는 성질이 뭐냐면 권력적 사실행위요. 그럼 질문,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단은 처분성은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은 있었죠. 많이 봤죠. 근데 처분성은 있는데 즉시강제는 오래 지속된다, 단시간에 끝난다, 단시간에 끝나서 이미 끝나버리면 소송 가서 이겨봤자 쓸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 처분성은 있는데 단시간이 끝나는 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가봤자 쓸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즉시강제의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강제가 만약에 위법이라면 국가배상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또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요, 즉시강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직접강제다. 그리고 얘도 직접강제다. 아시겠죠? 이 두 개가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강제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문제, 즉시강제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있죠. 내일은 이제 행정벌 이렇게 하고 질서 위반행 규제법 이런 식으로 해가 쭉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남은 일정 꼭 여러분 오늘 계획했다면 계획 꼭 지키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